2020년 6월 17일 정부에서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인데요. 과연 고양시 그리고 창릉 신도시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소식을 일단 블로그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놨는데요.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제가 요거를 올려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요게 관련된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라. 이런 의미로, 제 블로그에다 올렸으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또는 국토교통부에 가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론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21번째 규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등 규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21번째 이 부동산 대책이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양시는 작년 가을에 지정 대상 지역으로 풀렸다가 다시 이번에 다시 규제가 되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 지역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고양시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 대책이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규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점을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릉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업무 추진은, 건설 추진은 앞으로 차질 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더 가속화하는 정책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첨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많은 내용들은요, 그 내용을 상세히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꼭 챙기고 가야 할 내용들을 선별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는 보도자료, 관련된 파일은 제가 지금은 한글 파일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국토교통부 가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파일을 보시면서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있고요. 요게 이제 핵심이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특히 이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새로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 보여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Q&A에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2분의 M1 비율이 33.15.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천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게 주식 시장으로 갈지 부동산 시장으로 갈지 모르는 자금인데, 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요번에 수도권을 비롯한 청주 지역, 수도권 경기, 그 다음에 안양, 안산, 그리고 인천 지역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썩거린 이유가 바로 풍부한 현금 유동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법인거래 및 갭투자 등의 증가세가 뚜렷해서 이런 관련된 정책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에요.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됐죠. 요 강남 일대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거래를 하면은 건물 부분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어요. 그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2년 거주 요건이 나옵니다.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를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정비사업 규제 정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2월 16일 작년 12월 16일 대책 후속 조치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본다면 요겁니다. 내용은 세부 내용은 이제 차차 나오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과열 지역 투기 소요 유입 차단 내용 중에서 아까 나왔죠?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보시고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 세부 내용 보시고, 요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수도권에 보면은요, 여기 빨간 게 이게 투기 과열 지구거든요. 서울 전체하고 성남 분당,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인천 서구, 남동구, 인천 연수구, 수원시, 그 다음에 안산도 새로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북한 접경 지역 외에 경기 수도권 경기 지역이 대부분 조정 지역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지정됐는데 여기 파주시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포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이 속해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덕양구가 다시 조정 지역으로 아쉽게도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 지정이 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효과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금지됩니다. LTV 0%예요.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인데 외적으로 이렇게 또 풀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구입은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됩니다. 요 세부적인 것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LTV 9억 이하는 5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0%라고 생각하시고요. 9억 초과는 30%, DTI 50% 적용되고요. 투기과열 지역은 LTV가 9억 이하는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9억 초과 20%, 15억 초과는 빵. 그리고 DTI는 40% 적용됩니다. 사업자 대출도 강화가 되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특별공제 배제가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일산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됐을 때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양도소득세율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10%가 추가가 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가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200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하고 장기 특별공제 특공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를 하죠. 0.2에서 0.8% 추가 과세를 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향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기존 2년 이내 양도에서 1년 이내 그리고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입니다.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전매 제한 읽어보십시오.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요거는 저희 부동산을 하시는 우리 부동산 사업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초과 시에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다음 간략하게 보죠.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송파 강남구 등입니다. 여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요거 지정된 효과를 보시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해요.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매매 임대 금지가 돼요. 발효 시점은 언제냐면은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현행은 어땠죠?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죠.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내에 3억 미만 저가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 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냐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해요, 이제. 그래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언제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2000년 9월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을 강화합니다. 자, 무주택자는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의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 강화된
거죠. 적용 시기는 언제냐면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요거 아마래도 전산 개발 등 준비 등을 감안하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거든요. 요건 어떻게 됐냐면 전 규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구별 없이 주택을 구입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아마도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한다는 내용이고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보증 한도가 2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는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 2천만 원까지였어요. 뭐 이런 조건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주택자 대상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가 된 겁니다. 여기 주택금융공사처럼 2억이에요. 임차 보증금 80% 이내에서 2억 원이라는 거죠. 좀 이제 대출 한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내부 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은 9억 원 초과주택 대출 시 전세대출을 받았던 거를 즉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으로 9억 원이 아닙니다. 6억 원도 아닙니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세대출 받았던 거 전부 회수 조치 들어갑니다. 즉시 회수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은요, 정비사업 규제 정비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인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여기 있죠. 시군구 권한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예전에 이제 요거 제재가 없었는데 부실 안전진단에 대해서요. 요거는 과태료 2천만 원.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 작성했을 때 예전에는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었고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실 작성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2천만 원. 그리고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 제한을 1년 동안 합니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요.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작년 12월 말에 됐어요. 2019년 12월 27일 날. 그래서 제도를 본격 시행할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을 아마 본격적으로 징수하겠죠. 그러면 재건축 시장에 이거는 굉장한 악재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네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요거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요거 총평을 한번 할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조정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것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상승을 막을 길은 없다. 워낙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행신참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